안녕하세요. 해드림 출판사 이승우입니다. 저는 지금 제 고향 마을 앞 바닷가에 나와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별량면 덕산이라는 마을이 제 고향입니다. 지금은 썰물 때라서 제 등 뒤로 널따랗게 개펄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이곳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바다의 들머리 같은 곳입니다. 저 위쪽으로는 개펄강이 흐르죠. 그 강이 길지는 않습니다. 제 고향 마을 앞에만 개펄강이 흐르고 제가 앉아 있는 이곳에서는 강물이 바다로 유입이 됩니다. 오늘 물때를 보니까 아침 저녁 9시 반경이 만조 수위였습니다. 만조 수위가 되면 제가 앉아 있는 이곳까지 바닷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만조라는 말 대신 찬물때라는 낱말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물이 차갑다 할 때의 찬물이 아니라 물이 가득 차다 할 때의 찬물입니다. 이 찬물때라는 낱말은 우리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어제가 추석 보름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달이 뜨면 거의 보름달과 마찬가지겠죠. 다만 달이 뜨는 시간은 조금 늦긴 하겠지만요. 보름달이 떠서 달빛이 이곳에 쏟아지면 찬물때의 바다 위는 온통 윤슬로 일렁입니다. 저희들은 그 윤슬을 멀리 이 마을에서 이렇게 아련하게 쳐다보곤 하죠. 제 뒤로 크고 작은 섬들이 보이시나요? 이곳에서 나고 자랐지만 사실 저희는 저 섬들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물론 저 섬들을 어디로 해서 들어가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섬이라는 생각 아래에 이런저런 그런 상상을 하곤 했죠. 특히 밤이면 저 섬에서 하나둘 피어나는 그 불빛들을 아련하게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저는 고향에 내려오면요, 참 아름다운 글들을 쏟아낼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제가 착각이라고 한 표현은 제가 글 쓰는 역량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곳에 내려오면 감성이 아주 충만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글감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곳에서 글을 쓴다면 사랑이나 신앙, 어머니, 자연 이런 사물들을 소재로 글을 풀어낼 것 같습니다. 고향은 제 정서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죠. 시원. 예. 저는 성격상 고즈넉한 풍경이 좋습니다. 볼거리는 적어도 고요하고 평화로우면 저는 마냥 좋기만 합니다. 사실 제 고향은 딱히 아름답다고 표현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소박할 뿐이죠. 하지만 소박한 풍경 속에서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예쁜 추억들을 쌓아왔고, 또 지독히 가난한 상황, 그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그 어두운 기억보다는 그 아름다운 정치를 가슴에 더 많이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볼품없이 보일지라도 저희들에게는 고향의 사물 하나하나가 마치 어떤 작품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여기 내려와서 보면 특히 사물을 멀리 바라볼 때가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멀리 바라봐야 사색도 더 깊어지는 것이고요. 실제 곁에서 보면은 별로 볼품이 없는데도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상상이 더해져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제가 앉아 있는 이곳 풍경도 마을에서나 인근 상등성이에서 바라보면 훨씬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섬들도 직접 가서 보면 아주 평범할 수 있지만 이처럼 멀리서 바라보니 아련한 마음도 솟구치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고향의 모든 사물이 의미가 있고 정이 뚝뚝 떨어져도 어떤 하나가 빠지면 모래섬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가 없으면 적어도 제게는 많은 것이 허무해질 것입니다. 고향의 존재감을 지탱시켜주는 힘이랄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제게는 90 가까운 노모가 계시는데 고향에서 혼자 지내세요. 코로나19로 귀성을 자제해야 함에도 저는 그래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홀로 추석을 지내시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고향의 모든 것이 어머니이고 지금은 고향의 의미 자체도 제게는 어머니입니다. 누군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식상해 할 만큼 이제는 어머니가 흔한 소재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시든 수필이든 소설이든 동화든 아마 글쟁이치고 어머니를 소재로 한 글 한 편 없는 글쟁이는 없을 것입니다. 꼭 글쟁이가 아니래도 글이나 노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소재가 또 어머니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머니를 소재로 한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노래나 글도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수필을 좋아하는 이유도요, 어머니를 소재로 글을 쓰면서 수필 쓰는 그런 힘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드림 출판사가 공모를 해가지고 출간한 민의 수필집 떠난 그대의 서랍을 열고나 요즘 제가 아주 훌륭한 에세이스트라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김동현 에세이집 나도 그대의 희망이고 싶다에서도 보면 어머니를 소재로 한 글이 아주 아름다운 그 글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어머니의 정서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돈독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욱 정이 깊어지고 따뜻해지니까요. 맹자의 성선설이나 순자의 성악설 가운데 저는 성선설을 더 신뢰를 합니다. 어머니의 정서를 잃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까닭은요, 효도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그런 양수에서 인간의 본성은 절대 악성일 수가 없겠죠. 제 마을 계을 바다에 이 찬물때가 되면 꼭 나와서 제가 개뚝을 걷거나 잔잔한 바닷물을 망연히 바라보고 하는 이유도 어쩌면 어머니의 양수에서 비롯된 정서일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찬물때가 되어도 사실 파도가 거의 없습니다. 평화 그 자체죠. 그런데 참 어쩔 수 없는 것이 이 평화롭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내려와서조차도 저는 우리 해드림 출판사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잠시라도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서를 아주 맑혀주는 두 수필집, 김동현의 나도 그대의 희망이 되고 싶다와 민혜 선생님 수필집 떠난 그대 서랍을 열고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